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면 기반 모델링의 마지막 시간으로 3D 웨어하우스에서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가구를 한번 채워보면서 3D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천정 도면을 기반으로 천정을 이렇게 덮어서 모델링을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네, 우리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이 안쪽에 있는 의자, 테이블, 이런 가구들을 우리가 한번 채워 볼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나무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스케치업에 이런 곡면이 들어간 의자를 모델링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만 가지고는 곡면 모델링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3D 웨어하우스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3D 웨어하우스도 여러분들 잘 찾으시면 아주 고퀄리티의 그런 모델링 소스들이 많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D 웨어하우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웨어하우스는 여기 라지 툴셋에 제 아래쪽에 있는 요 4개 버튼, 이 중에 첫 번째 요 버튼이 바로 3D 웨어하우스로 들어가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래서 한번 바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3D 웨어하우스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요, 로그인까지 해 주셔야지만 이 3D 웨어하우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쪽에 여기 검색할 수 있는 여기 창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다운로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델을 영문으로 치셔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의자를 이제 먼저 다운로드를 받을 거니까요, 체어라고 검색을 하고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3D 웨어하우스의 여기 첫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 모델 앤 프로덕트라고 딱 돼 있죠. 이 모델 앤 프로덕트가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자기의 이제 모델링 결과물을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모델이 들어있는 파트다. 그래서 모델 앤 프로덕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쪽에 지금 관련성으로 되어 있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 검색어랑 가장 관련 있는 결과 값을 쭉 보여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화살표를 내리셔서 저는 요 popularity, 인기가 가장 많은 모델링 순으로 배열을 해라. 혹은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배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은 쭉 순서대로 보여줘라. 전 요걸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popularity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그런 모델링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이제 고퀄리티의 이런 모델링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카페이기 때문에 카페에 어울리는 의자를 좀 검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서 조금 카페에 어울릴 만한 그런 의자를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3D 웨어하우스 객체를 찾는 이런 연습도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요거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모델링은 지금 여기 간략하게 정보가 나와 있죠. 18메가라는 정보가 18메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정보가 딱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요 옆에 거는 뭐냐면요, 이 하나의 객체를 만드는데 몇 개의 폴리곤 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용량이 높을수록, 이건 좀 용량이 높은 편인 모델링이에요. 지금 이런 것도 지금 1.9인데 이거는 아주 용량이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용량이 높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전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배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요, 바로 스케치업 요
파일로 가지고 들어오겠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때 yes를 하시게 되면 이 모델을 바로 우리 프로젝트 파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아니면 no를 하시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별도의 파일로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ye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의자가 딱 가져와지게 되는 거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먼저 시켜주세요. 옆으로 살짝 빼볼게요. 자, 의자가 이렇게 가져와졌는데요. 카페 의자로서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3D 웨어하우스에서 객체를 하나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요, 한번 좀 정리해 주시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지금 요 사람이 만들 때 지금 깔끔하게 요것만 딱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참고한 이미지나 불필요한 객체들이 이렇게 또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편집 모드에 한번 들어가서요, 이렇게 불필요한 객체를, 이것도 이미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지워버리시게 되면 깔끔하게 이 모델링만 딱 남게 되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제 익스플로드로 여기에 있는 요 객체, 요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요 객체를 한번 이렇게 익스플로드로 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객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가 딱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거를 왜 깨냐면요, 가끔가다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조금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냅이 안 잡힌다든지 이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깨고요, 전체를 이렇게 다시 잡아서 다시 한번 컴포넌트로 재지정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컴포넌트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등받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좀 어긋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컴포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요, 스케일로 살짝만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살짝만 한 1. 좀만 더 해볼게요. 1.04.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등받이 부분도 깔끔하게 딱 맞게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됐습니다. 이 의자를 이제 우리가 배치를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제 도면을 기반으로 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이 도면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0만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 도면 자리에다가 각각 모두 다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당겨서 여기 이렇게, 자, 무브 컨트롤로 복사를 적당하게 해 주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앞쪽으로 이게 너무 좀 넓네요. 넓으니까 그룹 편집 모드, 컴포넌트 편집 모드 들어가서요, 전체 선택해서 스케일로 살짝만 전체를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무브 컨트롤로 반대편에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로테이트로 180도를 돌려주신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전체 선택해서요, 무브 컨트롤로 동일한 위치에 복사 붙여넣기, 겹치니까요 살짝 띄워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할게요. 무브 컨트롤로 이쪽으로 하나 복사를 해 놓고 Q로 90도를 돌려줘서 위치에 맞게 배치를 살짝 해줍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적당한 거를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다가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D 웨어하우스 들어가 볼 거고요. 테이블이라고 검색할게요. 테이블. 자, 이번에는 제가 요거를 like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검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를 한번 딱 눌러볼게요. 필터. 자, 그러면 여기 파일 사이즈라든지 뭐 카테고리,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카테고리, 세분화된 그런 조건으로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일 사이즈에 나는 10메가 아래, 10메가보다 작은 그런 모델링만 검색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폴리곤 수 요거 나와 있다고 했었죠. 면의 수. 이 면의 수를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나는 만 개보다 작은 폴리곤 수를 가진 것만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검색을 좀 세세하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어플라이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10,000개보다 작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짜리만 이렇게 잘 검색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내려가면서 한번 적당한 테이블을 검색해서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가 마음에 들어서 전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Yes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불필요한 것들은 그룹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셔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게 좀 작기 때문에, 공간이 작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스케일 하시면 돼요. 스케일로 이렇게 적당하게 줄이시고, 그리고 높이 값은 조금 더 높이시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스케일로 이거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러한 테이블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네, 사이즈가 지금 조금 더 높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스케일로 위로 이렇게 조금 더 당겨 주시고, 여기가 너무 찌그러진 것 같으니까 살짝 이거를 키워서 테이블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각각의 모든 테이블에다 다 배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컨트롤로 이렇게 배치. 다시 한번 무브 컨트롤로 배치시켜 주시고, 로테이트로 90도를 돌려주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배치를 시켜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 주시게 되면 끝이 나게 되겠네요. 자, 이쪽에 2인용 테이블이 있으니까요. 이 두 개를 무브 컨트롤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시켜 주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테이블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컨트롤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네, 테이블이 조금 예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예쁘고 좀 알맞은 걸로 의자랑 테이블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가져오시게 되면 좀 더 공간 구성이 좀 더 예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올 개체는요, 이쪽에 있는 이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나무를 한번 검색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웨어하우스에서 이번에는 나무로 트리라고 검색하시는데, 그냥 트리라고 검색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스케치업에서는 2D로, 그러니까 딱 평면으로 나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3D 트리라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우리 3차원 입체 그런 나무, 입체 나무를 검색해 주시는 게 또 결과가 또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아까랑 마찬가지로요. 이런 조건이 지금 걸려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이제 끄시면 네, 더 많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시는 그런 나무를 찾으셔가지고요. 저기 화분 쪽에다가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어떨지 한번 바로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시고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크니까 스케일로 크기만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쪽에도 동일한 객체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은 조금 다른 식물처럼 보여지니까요. 스케일도 살짝 이렇게 조금 찌그러뜨리면 식물이 다른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나무까지 저희가 배치를 시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해볼 거는요, 재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재질. 우리가 재질을 인터넷 같은 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물론 사용하시지만요, 간단하게 그냥 이제 씬을 간단하게 구성할 때는 3D 웨어하우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바닥 재질과 이쪽에 뭐 나무, 이런 나무 재질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3D 웨어하우스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는데 뭐 테라조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테라조. 자, 그럼 이번에는 모델, 프로덕트 이 부분이 아니라 카탈로그, 컬렉션 이것도 아니라 이쪽에 네 번째 파트에 매테리얼이라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매테리얼. 매테리얼은 재질이에요. 재질. 그래서 이 테라조 검색에 기반한 그런 재질들을 쫙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재질을 검색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재질 한 장의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재질의 픽셀 크기, 재질이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해상도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요. 적당하게 한 1000이 넘어가는 이런 거. 너무 작죠. 이런 거 해상도가 깨지니까 1000이 넘어가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괜찮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바로 누르시면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매테리얼 트레이예요.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재질이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요. 페인트 버켓 툴이 바로 뜨게 돼요. 페인트 버켓 툴. 그래서 이렇게 재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바닥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에다만 저는 집어넣고 싶으니까 다시 한번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매테리얼 트레이에서 이걸 버튼을 눌러서 여기 면에, 윗면에만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업 내에서 이렇게 재질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3D 웨어하우스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무 재질을 제가 이쪽에 쭉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D 웨어하우스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드라고 검색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우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너무 작은 이런 거 말고요. 조금 적당한 이런 크기, 적당한 크기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밝은 색 말고 좀 적당하게 이런 색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되게 4K 이상으로 좀 크네요. 근데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좀 큰 걸로 이번에는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볼게요. 자, 다운로드 누를게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됐습니다. 자, 이 벽면에다가 제가 채울 거고요. 일단은 이 벽면 그룹 편집 모드 안에서 B 버켓 툴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재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재질이 조금 좀 컸으면 좋겠어요. 좀 재질이 무늬가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우리 이 재질의 사이즈를 바꿔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 매테리얼 트레이에 지금 현재 선택된 이 재질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에딧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딧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 선택된 이 재질에 대한 뭐 사이즈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살짝 색감 같은 것들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는 사이즈를 좀 크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저는 5000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으니까요. 70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당하게 무늬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무늬를 기반으로 모든 곳에다 다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켓 툴 누르시고 여기 스포이드 도구 있는 거 아시죠? 스포이드 도구를 하시려면 Alt를 누르시면 된다. 우리가 사이즈를 조절했기 때문에 요 재질, 사이즈 조절한 요 재질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야지 우리가 다음 버켓 툴을 할 때 요 재질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색깔이 조금 초록색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전 좀 붉은색이 조금 더 갈색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에 이 컬러 피커라고 있죠? 이 컬러 피커를 약간 붉은색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좀 더 이렇게 좀 진한 이런 나무의 색상을 얻으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선반도 있는데요. 이 선반도 동일한 나무 재질로 이렇게 바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질 뽑아내 주시고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 트리플 클릭으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버켓 툴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저는 이쪽에 이 무늬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무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늬를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이 무늬를 이렇게 변경하실 때는 이 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은요, 텍스처라고 나오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텍스처에서 포지션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텍스처 포지션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우리 이 무늬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회전을 시킨다던가,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뒤틀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메뉴가 튀어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냥 90도 돌릴 거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딱 누르시면 여기 로테이트라는 메뉴가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로테이트에서 90도만 돌려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90도 돌린 그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무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무늬를 살짝 이렇게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당하게 무늬가 잘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될 거고요.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Done 누르시게 되면 이제 편집 모드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면은 수정이 잘 됐으니까 이 면을 기반으로 여기 나머지 면들도 전부 다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켓 툴 B, Alt, 그리고 이 면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모든 재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뽑아내 주시고요. 요거랑 다른 겁니다. 그리고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에 버킷 툴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게 되면 요 재질을 뽑아내서 설정이 완료된 요 재질을 뽑아내서
다시 칠해줬기 때문에 이 무늬의 모양이 한꺼번에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트리플 클릭으로 칠해 주시고요. 무늬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포지션 들어가서요. 위치만 살짝 이렇게 조정을 시켜주시면 위아래 다른 무늬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 우리 그림 하나를 우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쪽 벽면 전체 그림으로 이렇게 채워볼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그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조금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검색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우리 핀터레스트에 이미지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란에 지금 넣을 거는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을 바로 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 재질로서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컨트롤 I 파일에 임포트 있죠? 네, 폴더가 있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폴더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요. 우리가 이제 재질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냥 이미지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미지, 임포트.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 이 이미지를요, 이 재질로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미지로서 우리가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익스플로드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익스플로드를 이렇게 한번 딱 하시게 되면 이제는 이 재질이 우리의 이 프로젝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익스포드를 딱 하는 순간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는 요거를 이제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내 주시고 이 벽면에다가 이렇게 채워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채워졌는데 지금 재질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깨져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텍스처에서 여기 프로젝티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꺼주셔야지 제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사이즈를 아까랑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볼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처 포지션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빨간 점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배치하고요.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서 벽면에 딱 맞게 예쁜 그림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배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서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던을 누르시게 되면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채우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이 재질도 제가 지워보도록 할게요. 됐죠?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요. 우리가 재질을 만들어서 그냥 직접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그 만드는 재질에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매테리얼 트레이에서요. 여기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이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누릅니다. 자, 이름을 지정하고요. 픽처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이미지를 이제 재질로서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텍스처 부분에 이 폴더 모양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폴더 모양을 이렇게 딱 눌러 주신 다음에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이 재질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재질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작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 재질의 사이즈를 여기 에딧에서 너무 작네요. 요 사이즈의 재질을 한 4000 정도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죠? 그래도 작을 땐 어때요? 텍스처 포지션 들어가셔서 끝에다 스냅 걸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쭉 눌려서 벽면에 딱 맞게 재질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던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이미지를 우리 씬에다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타 외에도 이 모든 재질들이 다 이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메뉴판 이미지 이런 것들도 다운로드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메뉴판도 한번 쫙 재질을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천장 부분에 천정 구조물과 조명을 한번 달아보고 이 모델링 부분을 도면 기반 모델링을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천장 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 천장 부분이 모델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공간이 썰렁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천장을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막아보면, 그리고 제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천장이 이렇게 그냥 민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공간이 되게 심심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카페나 실제 공간을 가도 천장에 무언가는 항상 달려 있고, 예를 들어서 노출 천장이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천장 부분도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장도 좀 꼼꼼하게 모델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도면이 이렇게 천장 부분이 달려 있잖아요. 이 천장 도면을 기반으로 조명의 위치에 이렇게 조명도 달아보고, 이쪽에 루버라 그러죠. 루버, 나무의 목재 루버도 설치해보고, 이쪽에 간접 조명이 달리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뚫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예요. 보가 기둥과 기둥 사방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 보와 보의 이렇게 중간으로 보가 연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천장 라인을 따라서 한번 천장을 이렇게 두껍게 구성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우리 바닥을 그리는 거랑 똑같이 이 외곽선을 쭉 따라서 선을 한번 쭉 그려서, 네, 이렇게 면을 생성해 주시고요. 자, 이 면을 두께를 좀 주는 거죠. 두께는 한 500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만들어진 이 지붕 객체를 여러분들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컴포넌트.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눌러 주시고, 자,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객체를 우리 이쪽 도면 부분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무브 컨트롤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공간 안에서 이 천장을 이렇게 모델링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천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같은 컴포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모델링을 수행을 하면 이쪽에 자동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저는 바깥에서 천장을 모델링 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이 컴포넌트로 만들어졌으면요, 도면이 잘 보이도록 위로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이 컴포넌트 객체 있죠? 바깥쪽에 빼놓은 이 컴포넌트 객체를 스케일로요, 반전시켜 버릴 거예요. -1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객체는 이 객체랑 반전돼서 뒤집어졌죠? 그러면 이 면이 공간 안에서 이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면에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면 공간 안에서는 이 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겠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객체가 컴포넌트로 만들어졌으면 컴포넌트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요. 우리 만들어진 이 박스 객체를 이렇게 각각의 이제 하나하나 객체 상태가 아니라 컨트롤 G 그룹 상태로 솔리드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컴포넌트 안에 그룹이 이렇게 생성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이쪽에 우리 간접 조명 부분을 이렇게 쭉 모델링을 할 거예요. 간접 조명. 이 간접 조명이 이렇게 목재로, 목공으로 이렇게 쳐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좀 요거를 따라서 라인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돼요. 자, 이 면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면을 제가 90도를 돌려주도록 할게요. 90도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려줘야겠네요. 세워줍니다. 90도. 됐습니다. 자, 이 객체가 반전돼야 되네요. 그죠? 이게 이쪽이 이렇게 딱 천정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천정면에 이렇게 붙어져서 위아래가 반전돼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로 -1 엔터 반전시켜 주시고 요거를 아래쪽으로 쫙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끝쪽으로 이쪽으로 쫙 이동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따라갈 객체가 만들어졌고 이게 경로죠. 요게 경로기 때문에 경로를 선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우리 CAD 파일 있죠. 이 CAD 파일에 지금 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CAD 파일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요. 이 선, 우리가 필요한 선을 선택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선, 요거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 자, 이렇게 CAD 파일 안에서 선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 선을 컨트롤 C를 하고요. 바깥으로 나와서 컴포넌트 편집 모드 안에서 컨트롤 Shift V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선을 빠르게 CAD 파일에 있는 선을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복사 붙여 넣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경로가 선택이 되었고요. 이 경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팔로우 밀 눌러서 이 면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접 조명을 표현하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트리플 클릭하고 컨트롤 G까지 해 놓으셔야 되죠. 이 경로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쪽에 여기까지 이렇게 좀 더 길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루버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버. 자, 루버를 여기 이게 루버네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두께가 루버인 것 같으니까 여기 좀 작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푸시풀로 요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컴포넌트로 만들면 좋겠죠?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무브 컨트롤로요. 요거를 복사를 하죠. 그리고 곱하기 한 60 정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튀어나간 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지워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잘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잘려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솔리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솔리드 그룹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이거를 자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이 곡선을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면을 만들어 가서 푸시풀을 하면 되겠지만 이 면 있잖아요. 이 면을 컨트롤 C, 컨트롤 Shift V를 해서 푸시풀로 이렇게 올리면 아주 빠르게 요 공면을 가진 솔리드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요거 누르고 서브트랙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객체를 잘라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면이 겹쳐져 있으니까요. 요건 이제 푸시풀로 살짝 내려서 가려버리시면 완벽하겠죠. 그리고 여기 공면으로 이제 보이면 좋기 때문에 이레이즈 컨트롤 눌러서 이레이즈 컨트롤 눌러서 소프트 스무드 처리를 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조명을 한번 우리가 달아볼 건데요. 조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천정을 컴포넌트로 만들었잖아요. 컴포넌트로 만든 컴포넌트 편집 모드를 이렇게 딱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룹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객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푸시풀을 살짝 해주시고요. 옵셋 간격 띄우기 이용해서요. 이 면에서 살짝 프레임을 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 면을 푸시풀로 살짝 내려서 조명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조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반드시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트리플 클릭해서요. 컴포넌트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자, 그런 다음에 무브 컨트롤로 하나 복사를 시켜주시고 두 개 동시에 잡고 무브 컨트롤로 동일 간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곱하기 한 10개 정도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튀어나간 것들은 이제 제거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에도 이제 조명이 달렸으니까요. 무브 컨트롤로 여기에서 이렇게 무브 컨트롤 눌러서 다중 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 도면 위치에 조명이 싹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쪽 사이사이에도 조명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모든 위치에 정확하게 이렇게 도면이 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공간 안으로 딱 들어가서 이 내부를 보게 되면은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었지만 동일한 두 개가 이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위아래만 바뀐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이 공간이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도면 기반 모델링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3D 웨어하우스를 활용해서 가구를 한번 채워보고 식물 그리고 재질까지 우리가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한번 채워봤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천장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팁인데요. 우리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 1강부터 지금 도면 기반 모델링까지 기초 강좌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제 올릴 강좌는 렌더링, 랜스케이프, 그리고 V-Ray 이쪽을 제가 한번 다뤄볼 거고, 그리고 스케치업 중급, 상급 모델링, 가구나 비정형 건축물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강의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스케치업 기초 강좌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